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깜짝스럽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실 북한의 입장이 매우 궁금했었는데, 뜻밖에도 담화를 통해서 긍정적 입장을 내놨고요.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일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에게 현안을 여쭤봐야 되겠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예. 예, 너무 영광입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바쁘시니까 장관님이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이 남북 정상회담 이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정상회담이라는 네 글자를 우리 쪽에서 제안하지 않고 북쪽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그걸 거론했어요. 우리가 종전선언 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종전선언 얘기를 꺼냈는데 네네. 정상회담 얘기를 그쪽에서 먼저 했고 또 그러기 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재설치도 그렇죠. 거론했죠. 네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이제 작년 6월 17일 날, 6월 16일이구나. 6월 16일 날 북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폭파된 공동 연락사무소를 재설치하고 네. 그 연락사무소 기능이 살아나면은 수시로 남북 간에 연락도 하고 대화도 해가면서 이제 고위급 회담으로 연결이 되고 네. 장관급 회담이죠. 그 장관급 회담에서 준비를 해서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준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종전선언은 네. 최종 목표인데 북한으로서는 최종 목표인데 당면해가지고 물론 종전선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평화협정까지 가고 싶지만은 네. 평화협정으로 가는 대문이니까 종전선언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되지 않겠는가. 순서로 본다면은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정상회담,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장관급 회담, 정상회담, 종전선언. 종전선언 네 나라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순서를 잡는다면 그리고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 종전선언이 좀 속도를 낼 수가 있죠. 내년 2월 달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그렇죠, 개최하는데 네. 종전선언을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 평화 분위기죠. 네네. 이런 것이 베이징 올림픽의 외부 환경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중국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국가안보실 서훈 실장이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10일? 오늘 네. 11일입니까? 오늘 12일. 아, 그렇구나. 그저께구나 벌써. 네. 이 연휴를 지내다 보면 날짜 가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 10일 날 미국으로 떠났는데 미국의 안보보좌관을 만나가지고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입장을 확실하게 좀 다지는 그런 목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종전선언 우리가 먼저 제안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필요로 하는 거고 네. 북한이 호응을 했으니까 북한도 하고 싶다는 거고 중국은 자기네들의 그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종전선언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고 그렇다면 미국이 조금만 협조하면은 내년 초쯤 그것이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려면은 역으로 정상회담은 11월이나 12월에 해야 된다. 늦어도 12월, 네, 빠르면 그렇죠. 11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우리도 3월 달에 또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성과가 나오는 게 좋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 날짜별로 순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긴 할 텐데요. 그리고 또 지금 중국이 뭐 전력난도 그렇고 많이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거라도 하게 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되겠습니까? 워낙 그동안 희망을 많이 가졌다가 사실 안 돼서. 중국의 전력난은 뭐 호주, 네. 그건 큰 문제 아니죠. 왜냐하면 호주와 이제 중국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져서 네네. 호주가 이제 석탄 수출을 석탄, 안 하니까 일시적으로 전력 공급이 좀 어려워졌을 수 있는데 그거 뭐 북한이 중국이 그 해결하는 것은 문제도 큰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마음대로 결심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면 거기는 만약에 호주에서 계속 안 주면 어디서 나오나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자기네들도 많지. 근데 다만 호주에서 사오면은 수송비가 적게 걸려요, 오히려.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다로 오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자기네 내륙에서 그 석탄을 캐가지고 필요한 지점까지 옮기는데 그게 더 수송비가 더 국내 들어요? 수송이 더 어렵지. 아, 네. 그런 게 있군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제 지난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우리나라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하지는 뭐 우리 공식 제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 견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좀 떠보는 것 같은 좀 모양새를 좀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북한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종전선언 얘기에다가 지금 정상회담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라고 하는 것을 얹었잖아요. 네네. 그 정상회담 같은 거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 특히 여론 차원에서 좀 시큰둥하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네. 한번 좀 사운딩 더 타진해보는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서 반응이 안 좋으면 뭐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좀 남겨놓고 하는군요. 네, 그렇죠. 퇴로를 항상 열어놓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는 벨도 없냐. 뭐 북한이 그냥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걔네가 잘했건 잘못했건 사과를 하건 말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맨 탁 쫓아가고 그러냐 이런 얘기 하던데. 근데 벨도 없느냐는 그 얘기는 네. 그녀들 많이 하는데 네. 남북 관계를 1대1로 볼 때는 벨도 없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렇죠. 네. 큰형과 막내 이건 이쪽에서 뭘 좀 잘못해도 이걸 잘 구슬려서 집안의 평화를 관리해 나갈 책임은 큰형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큰형이 문제아인 동생을 다루는데 벨도 없느냐는 소리 때문에 그걸 내팽개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1대1일 때 벨도 없느냐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이미 남북 관계는 1대1이 아니고 경제력 면에서는 뭐 수십 대 1이고 국제적인 지위 우리는 선진국이고 거기는 지금 뭐 개발도상국도 못 되고 지금 미개발국인데 네. 뭐 그들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지 그걸 벨도 없느냐는 식으로 한다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이 좀 아니라 마음이 넓어야 돼요. 세상 사는 법이 아니죠 그건. 아니 근데 맨날 그러잖아요. 북한 솔직히 얄밉게 우리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우리가 제일 잘해주면 우리한테 욕하고 미국한테 뺨 맞고 우리한테 와서 화풀이하고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걸 얄밉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가진 게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 가진 게 가진 게 없으니까. 없으면 그러나 김대중 저는 이제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쭉 정부에서 일을 했고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약간 반복적인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와 네. 햇볕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을 했는데 햇볕 정책이 추진되면서 남쪽의 경제력으로 북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입지 않았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통해서 진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남쪽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지고 남쪽 사람들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벨이 없어졌어요.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좀 그런 그렇죠. 분이 있네요. 없을 때는 끝까지 벼랑 끝으로 못 가네요. 그래도 그렇지. 한계가 있는 그런 거죠. 것도 못 네. 가고 가진 게 없으면은 그 심통을 잘 부리죠. 그렇죠. 좀 그런 그럴 때 건 그 있죠. 심통 부린다고 해서 그걸 이쪽에서 화를 내고 벨이 있게 나가면은 네. 상황 관리는 못하는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해결이 되려면 사실 미국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의 태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 뭐 그냥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열릴 때 이 정도 수준이고 사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썩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미국도 지금 그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비핵화 협상에 입부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필요하긴 그러니까 하다. 북한이 종전선언이라는 그 선물을 미국이 쥐어주는 경우에 핵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판단이 되면은 종전선언 그거에 대해서 뭐 미온적으로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죠. 지금 네.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10일 날 떠난 서훈 안보실장이 네. 북한의 의지가 좀 비핵화적으로 확실히 있으니까 종전선언으로 북미 간의 대화도 시작하고 비핵화도 좀 본격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좀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고 네. 연락선 복원이 10월 4일 날 됐고 그 이후에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난 물밑으로 남북 빨리빨리 간에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대화가 네. 있었으라고 봅니다. 그걸 들고 간다고 봐야지. 미국에를. 그럼. 아니, 좀 대한민국 정부 관리들이 그냥 뭐 재미로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세금으로 출장 가는 사람들이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미국을 설득하려면 북한의 확실한 보장을 담보를 받아내야 되고 종전선언 하자. 아니 근데 그동안 너무 맨날 우리만 혼자서 정말 네? 우리만 그동안에 네. 그냥 뛰었다가 날랐다가 우리 홍보만 혼자 그냥 난리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우리가 다 해놓으면 또 그냥 한마디씩 해가지고 또 다 무산시키고 또 한마디씩 해서 무산시키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가 너무 초창기에 컸는데 근데 그게 지금은 좀 이제 그래요. 이게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일리 있어요. 다 해놔도 나중에 하마시면 무너지고. 근데 무너지고. 솔직한 얘기로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오면은 뭐가 되고,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국내 정치 문제라든지 미국 대외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에 매달리면은 한반도 문제는 좀 밑으로 쳐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몰라라 해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남북 관계를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추동력이 떨어져 버려요. 네. 그런데 우리가 꼭 미국에 의존하면서 살아와서가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분명히 여기에 남한의 특히 6.25 전쟁 이후에 미군을 여기에 출근시키고 이러면서 사실상 지리적으로는 동북아 국가가 아니지만은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는 그 미국이 동북아 국가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네요.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우리만 그냥 뭐 몸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주저앉고 하는 얘기는 네. 남북 관계만 보는 건데, 남북 관계 뒤에 있는 한미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 이것이 더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하나 여쭤보고 좀 다른 이슈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 북한이 사실 형편이 안 좋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그 SLBM인가요? 잠수함 발사 뭐 탄도미사일인가? 이게 지난번에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가 되면서 군사력도 이제 우리 쪽으로 좀 더 우위라는 걸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뻣뻣하게 계속 나가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얻는다라고 하는 좀 위기의식?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게 만든 요인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점점 위무항을 가겠지 뭐 갑자기 우리가 더 떨어지고 그쪽이 올라가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누가 뻣뻣해요? 북한이. 북한이? 북한이 뻣뻣하죠, 지금. 네. 왜냐하면 큰 그림을 먼저 봅시다. 네. 그동안에 재래식 전력 면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던 관계로 재래식 벨트라는 것은 이제 뭐 대포 뭐 이런 것들이죠. 재래식 전력 면에서 우리가 경제력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이제 위에 올랐으면서 투자를 많이 했던 관계로 그 북한보다도 좀 유리해졌어요. 네네. 이걸 북한보다 유리해졌어요. 네. 이걸 메꾸기 위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그걸 메꾸는 바람에 오히려 북쪽이 경제는 더 나빠졌죠. 우리가 더 불리해졌지. 그렇죠. 핵이나 뭐 군사력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죠. 더 불려졌지. 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그
모자란 부분을 지금 한미동맹으로 메꿨는데 네네. 최근에 한국이 이제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협조적인 그 자세를 끌어내 가지고 미사일 지침이 이제 그 해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미사일 사거리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월 네.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올 때 미사일 사거리가 마음대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게 북한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어? 북한은 충격받았을 것 같아. 아,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다가 최근에 지금 지난 9월 15일입니까? 네. 왕이 부장이 왔을 때죠. 네네. 15일 그쯤에 SLBM 발사에 성공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직접 가서 참관을 했고.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한 2, 3년 전부터 SLBM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수중에서 잠수하면서 발사는 못하고 네. 이 수면 위 바지선에서 발사하는 건 성공했어요. 대단히 자랑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 자기네들이 그런 거 성공했다고 자랑할 때는 아무 소리 없던 남한이 갑자기 어느 날 물속에서 잠수하면서 SLBM 발사하는 걸 성공하는 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자 미사일 사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지. 또 SLBM까지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여기다 이제 지금 그 미국이 호주한테 주기로 한 핵 잠수함 기술까지도 우리한테. 줄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는 거 아니냐.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이 남한이 네. 이제 재래식 전략에서 이렇게 돼 있던 것을 핵 잠수함 핵 미사일 이런 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균형을 잡아놨는데 다시 한국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완전히 밟혀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이러기 전에 그러면 한국이 군사력을 더 강화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네네.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제 사인을 보내가지고 남북 간에 소위 군비 통제 회담이라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정상회담의 의제로라도 삼고 싶다. 네. 그런 뜻으로 자꾸 군사행동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또 무슨 그 대화허자공 하면서 한쪽에서는 미사일 쏜다 그러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거기 좀 그 선후 관계가 있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은 한국이 지금 군사력 그 강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높은데. 급격하게 되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묶어두려면은 자기네들의 군사력 강화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서 네. 남쪽이 군사력 그 동결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판을 좀 짜자 하는 그런 계산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북한이 사실 좀 북한이 원래 좀 뭔가 명분을 주어야지만 좀 이렇게 그래도 슬슬 막 못 이기는 척하고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명분만 현실적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실리도 줘야 실리도 돼요.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 가진 게 워낙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리는 참. 실리대로 챙기면서 또 이 큰 소리는 뻥뻥 실리 치고 챙기는 싶어하고. 것이 또 예.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상하고. 명분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드네요, 우리는 진짜.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거 한 두 가지 정도만 국민의힘 이슈 한번 여쭤보고 제가 좀 지나갈게요. 이진석 국민의힘 대표 뭐 통일부 폐지 주장하기도 했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통일부 여가부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통일부 장관이었던 우리 정세현 장관님 이 부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분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전문적으로 않고. 다루는 부처가 있어야 돼요. 독일도 네네. 우리보다 통일을 먼저 했지만 독일도 통일되기 이전에 외무부 따로 있고 내독관계부라고 해서 통일 문제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통일되고 나서 없어졌어요, 그건. 네네. 또 어디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만에는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대만에 왜 없어요? 대만에 있어요. 대만에도 대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응? 옛날에는 광복대륙 설계연구위원회라고 그랬는데 네. 대만에도 통일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대륙위원회가 있고 대륙 문제를 그다음에 중국에도 통일 문제를 다루는 대만 판공실인가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 안에. 그러니까 통일되기 이전에 통일부 없애는 것은 그냥
분단을 그대로 고착시키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군요. 예. 좋습니다. 그 하나만 이제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 토론에서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에 이제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에는 뭐 작전 계획 뭐 501호. 501호 그 얘기도 나오더니 이번에는 이제 핵 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설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 공유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미국도 지금 뭐라 그러고 중국도 뭐라 그러고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 공유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두 분들의 논의가 사실 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볼 때는 좀 맞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양쪽 다 좀 이상한 말 아니에요? 예. 지금 그 나토식 뭐 핵공유 네, 그 얘기도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홍준표, 예. 유럽에서 미국에 지금 나토군이 있습니다. 네. 나토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유럽에서 핵무기가 그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러시아의 핵무기가 아직도 지금 서유럽 쪽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을 거기다 놔둬야 돼요. 그쪽에서는. 근데 지금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는 극동 이쪽에다가 그 미국을 겨냥해서 핵을 없잖아요. 없다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술핵을 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숫자는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네네. 그래서 전술핵을 여기다 배치해야 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비현실적이고 미국이 안 해줍니다. 전술핵을 배치하면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소위 그 논리의 오류에 빠지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좀 전제도 좀 약간 잘못돼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서로 좀 약간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캠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급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그 그림 뭐 이것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데 단어 몇 개만 연결해가지고 다시 자기 얘기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것이 좀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점잖게 말씀하십니다만은 결국 요점은 이거네요. 섣부르게 그냥 단어 몇 개 가지고 아는 척 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서 체계적으로 얘기가 연결되게끔 이해를 하고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뭐 서양 속담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속담이 있지만 네. 이 그 한문에는 반식자 우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절반 정도 알면은 그게 오히려 더 화가 된다, 병이 된다. 예, 좋습니다. 예, 정말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거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그런데요. 지금 현재 그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어제 이제 본선에서 뭐 50.29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또 후보는 이건 나 인정 못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아니 통일 문제 그 외교 통일 외교 안보 쪽만 지금 40년 넘게 그걸 하고 있는데 뭐 보통 국민들이 이제 신문 보고 아는 정도의 돌아가는 소식을 알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당헌 당규에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옳은 얘기고 당헌 당규에 뭐 그 때문에 이게 틀린 얘기고 하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투표는 하실 거잖아요, 대선 때. 나는 반식자도 안 돼요. 완전 무식자입니다, 그쪽은. 투표는 하실 거예요, 대선에? 내년 대선에? 해야죠, 그거야. 누구 찍으실 거예요? 네? 누구 찍으실 거예요? 그거는 말하면 안 되지. 아직 안 정하셨어요? 아직 안 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적으로 비밀 선거예요, 그건. 네, 제가 너무 말하면 안 무식하게 돼요. 질문을 막 해버리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장관님 나오시니까 막 박수 치고 막 100점짜리 계속 이모티콘을 보내고 박성철님께서는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만큼 남북 문제의 심정적 핵심을 가장 이해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부디 장수하셔서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진짜 사정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님도 정 장관님 건강하시고 남북 통일 가교에 훌륭하신 역할 많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지금 뭐 정세현 장관님 뭐 파이팅하고 감사합니다. 만세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네,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가장 핵심은 이거네요. 정세현 최고, 정세현 건강. 이거 두 개가 이제 오늘의 그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하고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제가 또 시간 좀 넉넉하게 해서 모시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